지난주에만 전 세계 반도체 주식에서 3조 3천억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중국의 AI 모델 하나 때문인데요. 그런데 어젯밤 미국 시장에서 바로 그 중국이 이번엔 정반대로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지난주엔 공포였던 게 어제는 반도체를 끌어올린 이유가 됐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장중에 2% 넘게 튀어오를 만큼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튀어오른 반도체가 장을 마칠 때쯤엔 그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했는데요. 왜 다들 사놓고도 슬그머니 발을 뺐을까요? 그리고 이 반등장에서도 끝까지 초록불을 못 켠 종목이 하나 있는데 애플은 왜 그런 모습을 보였는지 뒤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설명해 드리는 것만 확인하고 가시면 오늘 미국장 다 알고 가실 수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 시선에서 놓치면 안 될 데이터를 확인하세요. 먼저 숫자부터 빠르게 보고 가겠습니다. 다우는 307포인트 내린 51,839포인트에 맞췄으니까 0.59% 하락이고요. S&P 500은 7,443포인트로 0.19%가 빠졌습니다. 나스닥은 25,508포인트로 0.05% 내리면서 거의 제자리였고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11,743포인트로 0.6%가 오르면서 지수 중에선 홀로 초록불을 켰습니다. 종목을 보면 지난주에 두들겨 맞았던 반도체가 어제는 앞장서서 올랐습니다. 마이크론이 1.95%, 샌디스크가 2.67% 뛰었고요. 마벨은 3.32% 올랐습니다. 브로드컴도 1.98%, 인텔도 2.13% 상승했고요.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2.15%, 구글이 1.51% 오르면서 힘을 보탰습니다. 반대로 내려간 쪽이 지수를 눌렀습니다. 애플이 2.14% 빠졌고요. 오라클은 3.98% 급락했습니다. 테슬라가 2.96%, UPS가 3.88% 하락했고요. 제약주의 대장인 일라이릴리도 2.73% 하락했습니다. 섹터로 넓혀보면 11개 업종 중에 오른 건 딱 3개 업종이었어요. 통신 서비스가 0.92%로 가장 높았고요. 에너지와 기술이 뒤를 이었습니다. 나머지 8개는 전부 빨간색이었는데 헬스케어가 1.42% 빠지며 꼴찌였어요. 매크로도 짚고 가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589%로 소폭 내렸고요. 달러 인덱스는 100.99로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공포지수는 18.65, 지난주보다는 가라앉았고요. 브렌트유는 88.81달러로 0.81%가 올랐습니다. 먼저 왜 반도체가 반등했는지부터 짚어드릴게요. 그러려면 지난주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중국의 AI 회사 문샷이 키미 K3라는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이 3년 동안 반도체 수출을 막았었는데도 최상위급 모델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공포 하나에 지난주에만 전 세계 반도체 시가총액 3조 3천억 달러가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에 중국이 하나 더 내놨는데요. 이번엔 알리바바입니다. QN3.8 맥스라는 모델인데요. 파라미터가 2조 4천억 개예요. 알리바바는 이걸 세계 최상위권 성능이라고 내세웠습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하고 갈 게 있는데요. 이건 알리바바가 자기 입으로 한 주장이고 아직 제3자가 검증한 성적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립기관이 한번 붙여본 시험에선 키미 K3한테 밀렸고요. 그러니까 성능은 아직 회사 말만 믿을 수 있는 상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는 어제 장에 반전이 나오는데요. 똑같은 중국 AI 소식을 두고도 어제 시장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핵심은 모델이 커질수록 그걸 돌릴 메모리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늘어난다는 거죠. 근거도 탄탄합니다.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은 2027년이 메모리 역사상 가장 공급이 빠듯한 해가 될 거라고, 그 부족이 2030년 넘어까지도 이어질 거라고 경고를 했었죠. HBM이라고 부르는 AI용 고성능 메모리는 이미 올해 물량이 다 팔렸고요. 그러자 리서치 회사인 모닝스타가 한마디 했습니다. 지난주 폭락은 감정에 휩쓸린 비이성적 매도였다고요. 그래서 어제 반도체가 장중에 2% 넘게 튀어오른 겁니다. 지난주에 던졌던 사람들이 너무 던졌다 싶으니까 다시 주워 담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상승분을 장 막판에 거의 다 반납했습니다. 반도체 지수는 결국 0.6% 오르는데 그쳤어요. 사고는 싶은데 끝까지 매수를 유지하지 못한 겁니다. 그 이유도 뒤에서 같이 풀어드릴게요. 먼저 짚어야 할 게 있거든요. AI에 대한 공포가 하루 만에 반전이 됐다면 돈의 흐름은 아예 흔들린 적도 없습니다. 어제도 큰 돈이 AI로 들어갔는데요.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메타의 텍사스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 120억 달러가 넘는 채권을 발행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메타가 엔솔픽의 컴퓨팅을 빌려주고 스페이스X가 국방부와 손잡던 그 흐름이 어제도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AI에 돈이 마른다는 공포와 달리 실제로는 돈이 계속 몰리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돈이 누군가에겐 매출이지만 누군가에겐 비용으로 돌아온다는 점인데요. 어제 그 청구서를 받은 게 바로 그 애플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메모리랑 저장장치 반도체를 싹쓸이하면서 그 부품값이 오르고 있거든요. 애플은 아이폰이랑 아이패드에도 그 반도체를 써야 하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부품 원가 상승이 애플의 이번 분기 마진을 1.9%포인트 깎아서 36.8%까지 낮출 거라고 봤습니다. 애플이 어제 2.14% 빠지고
반등장에서도 홀로 못 오른 이유가 이겁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남겨둔 그 애플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오라클은 더 심한데요. 어제 3.98%가 급락하면서 52주 신저가로 내려앉았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돈을 쏟아붓느라 지난 회계연도를 살펴보면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247억 달러까지 갔고요. 신용등급은 정크 바로 한 단계 위까지 강등됐습니다. AI에 베팅한 대가를 지금 현금으로 치르고 있는 거죠. 여기에 어제는 시장의 바깥의 무게까지도 겹쳤습니다. 먼저 중동인데요. 지난 주말 이란이 요르단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탄도미사일로 때렸습니다. 미군 3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미국은 곧바로 보복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희생될 때마다 몇 배로 갚겠다고 경고를 했죠. 그런데 어젯밤엔 전선이 하나 더 열렸습니다.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를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한 거예요. 사우디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뒤로 원유 수출의 70%를 홍해로 돌리고 있었는데 후티가 바로 그 길목인 바벨만데브 해협을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해협이 완전히 막히면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7%가 묶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값을 밀어올리는 전선이 이란의 호르무즈에 이어 후티의 홍해까지 두 개로 늘어난 겁니다. 앞서 브렌트유가 올랐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를 다시 자극하니까 지난주부터 금리를 올리자던 연준 입장에선 부담이 커진 겁니다. 여기에는 관세도 문제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의 일부 제품에 추가로 50% 관세를 매겼습니다. 와인부터 시멘트까지 품목을 지정했는데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맺은 협정과 상관없이 매긴 거라 파장이 적지가 않습니다. 관세는 수입 물가를 밀어올리니 이것도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입니다. 다만 한 가지, 미국과 중국 사이엔 대화의 끈이 남아있다는 신호가 나왔는데요. 루비오 국무장관이 시진핑 주석의 9월 방미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거든요. 9월 24일쯤이고요. 시진핑 주석이 2023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찾는 겁니다. 서로 때리고 관세를 매기면서도 정상회담의 판은 깨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까 남겨둔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반도체를 사고 싶어 하면서도 왜 끝까지 매수하지 못했을까요? 이번 주 수요일에 구글이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어제 기준으로만 봐도 관심이 온통 쏠려 있는데요. 클라우드 사업이 63%나 성장하고 있고 올해 AI 설비 투자를 최대 1,900억 달러까지 잡아둔 회사거든요. 바로 이 실적이 AI에 쏟아부은 그 막대한 돈이 진짜 매출로 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첫 시험대입니다. 옵션 시장은 실적 발표에 주가가 5% 안팎으로 출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글은 지난주에 가장 강력한 AI 모델인 제미나이 3.5%가 몇 달 늦어진다는 소식으로 크게 휘청했던 회사예요. 그러니 이번 실적에서 그 지연을 만회할 성적을 내놓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어제 시장은 방향을 정한 게 아니라 숨을 참고 있었던 건데요. 모건 스탠리도 짚었습니다. AI 투자가 올해 8천억 달러에서 내년 1조 2천억 달러까지 불어나는데 이 돈이 성과로 이어질지가 연준만큼이나 시장을 좌우할 변수라고요. 그 답의 첫 조각이 바로 수요일 구글에서 나옵니다. 어제 반도체가 상승분을 반납한 건 그 답을 보기 전엔 세게는 못 걸겠다는 시장의 속내였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구글을 시작으로 줄줄이 이어질 다른 빅테크의 실적입니다. 수요일 구글 다음으로 테슬라와 인텔이 나오고요. 그 다음 주엔 애플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부품 원가에 눌린 애플이 마진을 어떻게 방어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두 번째는 물가를 미는 힘이죠. 유가와 관세인데요. 중동이 진정되면 유가가 내려 연준의 부담이 줄어들지만 더 커지면 반대가 되는 겁니다. 캐나다 관세가 다른 나라로 번지는지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제 반도체 반등이 진짜 바닥이었을까요? 아니면 구글 실적을 보고 다시 출렁일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시장을 살펴봤고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